윤 대통령이 2년 연속으로 어제 광주를 찾았습니다. 기념사였죠. 기념사도 네. 발표를 했는데 이 기념사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AI가 등장했습니다. 어처구니 이거 없더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처구니 없는 거죠. 뭘 어떻게 어처구니 봅니까 없다. 이거를? 아니 저기 지금 잘 보세요. 네, TPO란 게 있잖아요. TPO가 뭔지 아시죠? TPO 네. 설명해 주세요. 쉽게 설명하면 잘 알지만은 네. 쉽게 설명하면 네. 장소와 행사의 목적과 그다음에 참여한 사람들 대상으로 누가 거기에 참여했는지 이걸 다 고려해서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아니 5.18 정신을 얘기하고 5.18 정신의 완성을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AI와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어제 발언 내용이 그런 거잖아. 맥락적으로 보면 네. 5.18의 완성, 민주주의 5.18의 완성은 AI입니다.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뭐 AI라고 얘기는 AI가 그러니까 완성이라고 광주 얘기 안 했지만 호남의 발전, 뭐 이런 발전 거. 이것이 첨단. 네, 그것이 발전. 5.18의 완성이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네. 5.18의 완성은 진상 규명이고요. 5.18의 완성은 민주주의를 이루신 그 거룩한 희생, 숭고한 희생에 대한 명확한 뭐랄까요? 정의 그리고 그 숭고한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기리고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이 5.18의 완성인 거예요. 네. 저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완성됐다고 보지 않아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뭐 나중에 얘기 나누겠지만 노동자들의 어떤 자유와 인권의 문제든 또는 언론의 자유와 인권의 문제든 네. 표현의 자유의 완성이든 이게 완성됐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현재 아직 완성이 안 됐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 반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후퇴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있고요. 그런데 그 완성이 산업 발전이라뇨. 아니 그러면 자유는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는 억압하면서 산업적으로 발전시켜주면 되는 겁니까? 그게 네. 완성입니까? 5.18에 나와서 그렇게 외쳤던 산자여 따르라라고 소리 지르며 목숨 바쳐서 피 흘려서 지켜낸 민주주의가 네. 산업 발전으로 다 완성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산업화의 많은 부분에 뭐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루었다는 부분도 있겠죠. 경제적인 측면만 본다면 네. 거기에는 많은 국민들을 독재로 억압하고 착취해서 그 노동력의 착취 위에 만들어진 거고요. 일본과 국민의 동의도 없이 한일 무슨 청구권 합의 네. 그걸 통해 가지고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게 과연 그러면 제대로 된 완성입니까? 발전만 이루면 돼요? 산업화만 이루면 되고 경제적으로 보상해 주면 끝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장소가 5월의 어머님들이 그 한을 품고 사시고 아직도 5.18을 폄훼하고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에 반대하는 정당이 존재하고 있는 그 암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5월의 유가족들과 어머니들 앞에서 네. 산업화 그게 결국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퉁치고 넘어갑시다입니까? 뭡니까 대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 자리에서 AI라는 말이 나올 이유도 없고 산업화가 나올 이유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자리는 숭고한 희생에 대한 뭐랄까 추념이고요. 네. 그분들의 그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기리고 그리고 아직도 완성되지 못하고 사회 곳곳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실제로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잘 보듬을까?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서 완전한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 그리고 노동자의 자유, 없는 사람, 힘든 사람, 정말 사회 저소득층 이런 분들을 어떻게 잘 살게 해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AI가 등장할 줄 아무도 이제 꿈에도 생각 아니 못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4.3 때도 그런 얘기 하지 4.3 않았어요? 때도 아니 저는 뭐 제주 이제 발전을 얘기했었죠. 기승전 AI입니까? 아. 넌 이해를 못 하겠어요. AI가 쓴 거 아니에요? 기념사? 그래서 AI. 그래서 그랬나? AI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제 챗 GPT를 썼는데 AI를 강조했나? 아니면 4.3에서 AI 얘기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했나? 어쨌든 난 진짜 이게 걱정되는 건 두 가지예요. 네. 연설문을 쓸 때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요. 저도 그 리서치 회사 그러니까 설문조사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네. 여기에 아마 의뢰를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인지 그 당시에 청와대나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네. 저한테 전화 와서 몇 번 제가 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번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그렇죠. 되는지. 3.1절 광복절 기념사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이런 의견을 묻더라고요. 전문가들.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모아졌는데 이게 나왔다면 이건 정말 웃기잖아요. 그 사람들 이렇게 다 얘기했다는 건지 그게 좀 의문이고 아니면
정말 연설문을 쓰는 연설 비서관이나 아니면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제대로 해왔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고치신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안 맞잖아요, 문맥이. 맞지 않는 예. 이런 5월 5.18 정신과 기념사. AI가 무슨 연관성이 AI를 얘기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연관성이 없다니까. 굳이 뭐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죠. 딴 데 가서 얘기하면 돼요. 아니 뭐 예를 들면 광주에 첨단 그 산업 단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공식 가거나 개소식 가거나 뭐 아니면 새로 회사가 문 열었는데 거기 가서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그 얘기를. 굳이 왜 5.18 기념식에 와서 그 얘기를 하냐고요. 안 맞다고. 그리고 역대 대통령의 기념사랑 비교해봐도 짧은 그 5분밖에 안 되는 그 네. 시간에 그 내용을 넣을 필요가 있었겠느냐 맞죠. 이런 지적. 그래서 뭐 유족들은 또 단체에서는 최악의 기념사다 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던데. 그런데 이게 만약에 윤 대통령이 이제 2년 연속 참석을 했고 이모리아 행진곡도 함께 제창을 제창을 했고 주먹을 불끈 쥐고 제창하는 그런 모습들은 많이 이제 보도가 됐어요. 그럼 정말로 5.18 이 5월의 정신이 우리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이제 스며들게 된 것이냐?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확실히 하려면 어. 결국에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들어가야 된다. 당연하죠. 이거는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것인데 이거는 안 되고 있죠.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 반대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면 전환용이라고. 대통령실에서 예. 관계자 발로 그런 얘기가 네. 나오고 국민의힘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뭐 뭘 왜 공적으로 얘기는 안 했다 하더라도 공적 얘기는 없나요 지금까지? 공식적인 얘기는 없고 이건 뭐 논의를 김재원 해보겠다. 최고위원 지금도 최고위원이잖아요. 그분이 뭐 그렇습니다. 당원권 정지는 됐지만 당원권 정지 3개월. 그분이 정광훈 교회 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아니 뭐 그냥 선거 때 하는 얘기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조상 묘라도 판다고 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표를 물론 뭐 그분의 생각이 국민의힘 전체를 대변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렇게까지 대놓고 얘기할 정도면 제가 볼 때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헌법 전문에 집어넣는 게 왜 중요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번에 총선할 때 그때 선거하니까 투표할 때 같이 하면 되잖아. 돈 더 들어갈 거 없잖아요. 어차피 선거하는 날이니까. 그렇죠. 찬성 반대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함께 넣자. 그렇게 집어넣자고 얘기했어요. 네. 원포인트 개인을 하자. 다른 거 얘기하면 또 뭐 권력 기관, 뭐 권력 형태 이런 거 얘기하면 논란이 길어지니까 합의가 안 돼. 그리고. 그럼 이거는 뭐 합의 다 아니 두 가지 점에서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약속했잖아요. 네. 하기로. 그랬으면 해야지. 음. 공약이잖아. 두 번째, 왜 그런 헌법 전문에 집어넣는 게 중요하냐면요. 지금도 5.18을 폄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대표님 뭐, 김광동 네. 위원장 있잖아요.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그분이 발언했던 문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북한 개입설. 네. 그런데 5.18 특별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도발, 예를 들면 망언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왜 처벌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래요. 그렇잖아요. 네. 만약에 근데요. 헌법 전문에다가 5.18 정신 그게 우리나라의 기강이고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주의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걸 만약에 폄훼하거나 이게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헌법을 위반하는 게요. 네.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하. 그리고 그렇게 해서 헌법의 전문에 집어넣고 놨는데 5.18을 폄훼하는 발언한 사람 처벌해봐. 헌법 위반으로. 그럼 누가 그걸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봐. 이걸 집어넣는 게. 물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니까 집어내야 된다. 의미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네. 더 이상 5.18을 폄훼하는 일을 막는 일에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 헌법 전문에 집어넣는 것이. 헌법 위반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원포인트 개헌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 5월 정신을 얘기하면서 5월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강조하고 얘기를 했지만 네. 그걸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개헌. 개헌이죠. 네. 헌법 근데 정신에 지금 여기 써 5.18 있잖아. 정신, 5월의 헌법 정신 정신으로. 아래 우리는 하나입니다. 네,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그냥 이제 글로 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실천하는 그렇죠. 실행하는 게 개헌인데 아니, 이거 안 하려고 한다. 나중에 또 그 얘기하겠지만 간호법도 그래요. 네. 본인이 가서 얘기한 거잖아. 그 핑계도 나는 진짜 핑계도 그런 핑계가 말이 됩니까? 아니 말로 했는데 그건 공약인 거지. 그걸 공약집에 안 집어넣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네.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본인이 직접 사람들 만나가지고 약속한 거잖아요. 그렇죠. 해주겠다고. 예. 물론 뭐 명시적으로 간호법이란 말은 안 했지만 간호협회 수건 그게 간호법 제정이에요. 그거 약속하고 자기들 국회의원 설득해서라도 하겠다고 얘기하셨으면 지켜야 되는 거지. 그게 공약집이 없다고 그게 무슨 비겁한 변명입니까? 네. 영화 대사였습니다. 어느 영화인가요? 실미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도 비판하고 계신 것이고 윤 대통령이 이제 히로시마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뭐 도착을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윤 대통령 부부가 네. 히로시마로 출발을 했는데 꼭 같이 다니시더라 두 분은. 네, 함께 출발을 꼭 했습니다. 뭐 부부 사이가 좋으신가 봐요. 네. 자,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우리가 이제 참여를 합니다. 네. 옵저보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옵저버. 자, 이번 히로시마 G7 회담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그러니까 처음에 네. 우리 국민들 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옵저버가 몇 개 나라인지 아세요? 박 몇 기자님? 개 나라 뭐 이번에 뭐 베트남도 오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인도, 한 인도네시아, 8개 제가 브라질, 알기로 호주, 뭐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도 오고. 근데 저는 그냥 처음에 그냥 기사에 그게 자세히 안 나오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G7에 초청돼 간다. 아.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만 간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아, 그래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 그럴 수 시청자분들 있죠.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아, 그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일정을 보니까 인도 정상과 인도네시아 정상과 베트남 정상과 정상회담한다 이렇게 보면서 아, 다른 나라 오는구나. 그렇죠.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별 대우를 받는 줄 알았어요. 물론 G7이라는 나라에서 여러 나라들을 초청해서 하잖아요.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사실은. 네. 근데 우리는 우리 언론들 보면 그런 얘기보다 우리나라가 G7에 초청을 받아간다. 일본이 특히 의장국으로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초청할 나라를. 근데 한국을 찍었다. 그거는 한일 관계 개선이 너무 잘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3자 변제안도 내놓고 뭐 히로시마죠. 그 오염수 후쿠시마 아니, 오염수. 후쿠시마 네. 이제 헷갈리네. 히로시마 네. 오염. 둘 다 원자탄과 연관돼 있다 보니까 그런가.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그걸 방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한 보상인가? 그 특별 대우 해준 줄 알았어. 특별 대우로 인도나 생각하셨군요. 베트남하고 동일한 대우군요. 에이, 그 뭐 나라들 제가 뭐 네.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옵저버들로 다 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근데 주최 측에서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된다. 이거는 8개 네. 나라 정도가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나라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저는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오는 부분이 약간 이제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왜냐면 8개 나라 중에 우크라이나가 포함됐다고 하면 네. 지금 G7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서방 나라, 일본을 포함해서 서방이잖아요. 그렇죠. 서방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만큼의 성과가 나고 있질 않아요.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런 상황이면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지원을 해줘야 돼요. 무기도 그렇고 물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돈도 그렇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근데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에 젤렌스키 대통령 그 부인 되시는 분이 특사로 왔잖아요. 네.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걸로 언론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원래 예상보다. 예. 그거 보셨나요, 박 기자? 네. 예. 그랬죠? 그다음에 뭐 겉으로는 비살상용 장비, 뭐 구급, 그다음에 지뢰 탐지 뭐 이런 탐지. 것들이라고 예. 하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의혹이에요, 의혹. 혹시 거기서 그냥 공개되지 않고도 무기 지원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 생각이 있고요. 이번에 이제 G7에서 인도나 이런 나라들을 같이 우리나라도 불렀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일정 부분의 무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자 지원이나 돈 지원 관련해서 약간의 분담을 좀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뭐 결과적으로 어떤 발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지 않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네.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포함해가지고 뭐 그것도 하겠지만 군사적 지원을 네. 우크라이나에 하겠다라는 그런 결의.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도청당한 내용을 보면 그런 네. 내용이 포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의혹이 커지는 거예요. 문제.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폴란드 총리인가요? 그 사람도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언론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그렇죠. 있는 그 재고 물량이 필요한 네. 상황이다. 그러면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살상용 무기 지원까지도 만약에 허용한다고 하면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인터뷰에서 가능성을 열어놨어요. 그렇죠. 민간인 대량 살상이 일어나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민간인 대량 살상이라는 말이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봐요. 지금도 사실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들 막 공격하잖아요. 그럼요.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고. 그러니까. 부차에서는 정말 학살이 있었고요. 네, 그런 일들을 빌미로 해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문제다. 예. 자, 이번에
이 히로시마에 있는 예. 원폭 피해자 예. 위령비 예. 거기 이제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이 함께 간다. 이것도 좀 많이 보도가 됐고 오늘 같은 경우는 히로시마 원폭 피해 이 제일 교포 우리 동포를 만난다. 윤 대통령이 만난다. 그러니까 사상 처음으로 대화를 한다. 예. 이게 좀 보도가 되고 있던데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1차적으로는 네. 이런 부분이 결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의 어떤 성과면으로 내세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일본이 지금까지 히로시마의 피해자들 중에 우리나라 피해자들에서 제대로 보상을 안 하다가 최근에야 보상을 했어요. 일본 사람하고 차별을 뒀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피해자들한테는 제대로 보상을 해주고 우리나라 피해자들은 최근에야 보상을 해줬어. 그전에는 이게 차별을 뒀었어요. 네. 보상 안 해주고 제일 교포들한테는. 근데 상당히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는 같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성과로 내세우는 거지. 그래야 일본과 지금 협상하면서 우리나라가 거의 퍼주듯이 하잖아요. 제3자 변제안도 그렇고 지금 후쿠시마 그 오염수 문제도 네. 그렇고 그다음에 그 수산물도 저는 이제 압박이 들어올 거라고 보는데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퍼줬다는 것만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좀 부담을 가질 수 있으니 그러니까 기시다 입장에서도 본인 입장에서 뭔가 좀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가 그게 결국 보여주기식 이런 이제 소위 그 원폭 피해자들 유령비에 가서 참배하는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보이고 근데 여기 또 맹점이 있어요. 원폭 피해자들이 우리나라에서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일 교포 말고 이분들도 이번에 가요 같이. 그러니까 물론 그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용기를 타고 가는지 아니면 따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네. 합류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원폭 피해자들이 우리나라 돌아와서 우리나라에 살고 계신 분들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왜 우리는 제대로 보장을 안 해주냐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이분들이 뭘 요구했냐면요. 네. 면담해달라고 그랬어요. 대통령하고 대통령 기시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 제1교포는 면담을 하고 이분들과 면담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건 또 피하죠 그러면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진심으로 원폭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하고 싶으면 물론 일본이 해야 되지만 네. 우리나라에 있는 원폭 피해자들 이분들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일본에게 압박을 해야죠. 똑같은 피해자 아닙니까? 히로시마에서 원폭 피해를 당하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우리나라에 살고 계신 분들도 사실은 피해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본의 압박을 가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진정성이 저는 인정된다고 보고 다만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가서 참배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저는 뭐 일본 쇼라고 얘기하셔서 쇼라고까지 얘기 안 할게요. 네. 100번 양보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과 우리가 제3자를 가져가는 것은 동등하게 취급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외국 정상이 와서 그 나라의 어떤 의미 있는 추모비에 가서 참배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그게 네. 제3자 변제안과 퉁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겠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어떻게 퉁칠 수 있는 문제예요. 네. 그건 등치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걸 가지고서 예를 들면 그 정도 일본이 뭐 성의를 보였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거는 절대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다. 그렇죠. 예. 그거는 뭐 등가를 이렇게 놓고 볼 수가 그럼요. 없는 것이고요. 네. 또 이제 일본이 사실 원폭 피해자 입장에 이걸 좀 강조하려고 그런 거죠. 이번에 히로시마를 G7 정상회의 장소를 선택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가해국 전범국 아닙니까? 전범국이죠. 그걸 이제 원폭 피해국으로 좀 이미지를 바꿔서 이미지 세탁을 하려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렇죠. 거기에 글쎄요, 우리가 좀 또 발맞춰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일정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우리 이제 원폭 피해자들도 있으니까 위령비 참배하는 이런 모습들은 따로 뭐 평가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강제 동원 당하신 분들도 많이 거기서 목숨을 잃으셨잖아요. 그렇죠. 히로시마에서. 맞아요. 그러셨죠. 근데 그 그 위령비에서 참배하고 이러지만 왜 삼자 동원 음. 이 배상안 여기 삼자 변제 강제 동원 배상안을 삼자 변제 이걸 왜 안을 내 가지고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가 나서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하겠다라고 먼저 나서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에 반컵 맨날 얘기하잖아요. 일본이 여기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두 가지가 전제된다니까요. 그게 삼자 변제안 낸 것도 불만이지만 100번 양보의 삼자 변제안이 그래도 국민의 동의를 얻으려면 일본의 진정어린 사과와 그다음에 일본이 전범 기업들이 직접 돈을 내야 돼요 거기에. 근데 그게 전혀 두 개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 그게 사실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렇죠. 없어요. 그건. 없어. 근데 우리는 계속 삼자 변제안 해결됐다고 얘기해. 그럼 우리 돈 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피해자들은 배상해주고 피해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사과를 받고 싶다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돈 필요 없다.
그게 무슨 돈으로 해결될 문제? 그거 똑같네. 광주 5.18에 산업화로 퉁치려고 하고 이거 돈으로 퉁치려고 하고 이거 뭐가 다릅니까 대체? 이게 국민들의 뜻과 맞는 거냐고요.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예요. 네. 아니 늘 제가 말씀드리는 대통령은요 국민의 의사와 여론을 전달하고 그걸 실행하는 일을 하는 거. 자기 맘대로 하라고 대통령 시켜준 거 아니에요. 결단했다. 뭐 이렇게 뭔 얘기하던데. 결단을 자기 맘대로 해? 아니 그러려면 국민의 뭐 본인들 표현이에요. 네. 국민의 모습이고 국민이 시키는 일을 하고. 1호 영업사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국민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빡빡 우기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업사원인데 혼자 결단해서 막. 그 국민이 잘라야지. 그러면 그런 영업사원을 누가 좋아해요? 어느 네. 회사 사장이 국민이 주인이니까 국가의 사장이라고 치면 어느 사장이 네. 그런 영업사원 말도 안 듣고 제대로 하라고 그래도 제대로 안 하고 성과도 없고 자기 맘대로 행동하고 이런 영업사원을 계속 데리고 있습니까? 박정호 기자가 사장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자르죠. 잘라야죠. 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든 건데. 예를 든 겁니다. 자, 이번 G7 정상 회의 뭐 한미일 이렇게 회담을 할 거라고 하는데 이 국제 정세에서 우리가 좀 국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한미일 이 공고한 어떻게 보면은 협력 관계 이걸 강조하고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뭐 결과 나오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예.